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장 만나 네, 당장 만나 신홍윤입니다. 벌써 2월이 돼서 진짜 겨울이 한꺼풀 끝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따뜻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런 날씨와 맞게 따뜻한 스페셜 MC 모셨습니다. 이창훈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네, 창훈님 안녕하세요. 창훈님, 저희가 이제 무슨 시즌이라고 하죠? 2월, 3월이면 이제 졸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졸업, 입학 시즌인데 창훈님은 어떤 학교 나오셨어요? 저도 맹학교 나왔죠. 아, 맹학교.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교라고 하죠. 그럼 맹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추억담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꽤 있죠. 그 오케이. 맹학교에서 그런 추억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좋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맹학교에서의 경험담들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주제와 딱 맞는 게스트, 한빛맹학교의 안승준 수학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맹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교사 안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승준이 형과의 오랜 추억담들, 창훈 형과의 추억담들을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승준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수학 잘했어요? 저는 수학을 잘하는지는 몰랐는데 좋아했어요. 5살 때도 주산학원 가는 게 제일 좋았고 남들보다 계산 빨리 하는 거에 굉장히 쾌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러면은 그렇게 주산을 처음 배울 때도 장애인이셨어요? 아, 그때는 눈 잘 봤죠. 그러면은 어떤 과정으로 장애인 수학자가 되신 건가요? 저는 6학년 때 이제 눈하고는 관련 없는 수술을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나긴 했는데 네.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전에도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3일 만에 보였어요. 그래서 6학년 졸업식 할 때 3일 있으면 보이겠지 하고 의사도 3일 있으면 될 거예요 하던 게 한 달은 걸리겠는데 1년 걸리겠는데 하다 보니 지금까지 30년이 지나오게 네, 됐구나. 네, 네, 네. 우리 승준쌤은 그 시절에도 수학을 계속 열심히 잘 하고 계셨던 거죠? 일단 수학이 재밌었어요. 시험 기간에 수학 공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수학은 공부 안 해도 되는 쉬는 시간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약간 조금 재성 아니, 대성이 괜찮아요. 어릴 때는 똑같으셨네요.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경시반이 있었어요. 국내 대회부터 해서 상위 몇 프로 이렇게 들면은 국제 올림피아드 이런 데 나가게 해주는 4학년 때부터 3년 동안 계속 그 경시반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입상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뭐 1등 뭐 이 정도 한번. 네. 1등 말고 딴 등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승준쌤한테? 보통 등급제인데 아. 2등급 배지를 이제 많이 받았었는데 네. 1등급 배지는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뭐야, 근데 받았다며 아까 1등. 결국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는 거지. 왜냐면 제가 6학년 졸업할 때 갑자기 안 보여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신 차렸을 때 선생님이 가져다 준 게 하얀색 배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아니 이거 너무 드라마인데? 그러면 처음으로 받았던 1등 배지가 결국에 확인은 하지 그렇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기뻐하고 오만해져야 될 그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장 슬픈 어떤 재료가 됐던 거죠. 그게 흰 배지가 오히려 고랬던 사연. 제가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3일 후에 보겠지, 일주일에 보겠지, 한 달 이렇게 30년 정도 흘러왔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겪으면서 통합학교에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라는 공간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특수학교에 가게 됐을 때의 두려움, 불만, 뭐 기분 나쁨 이런 거 없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학교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1년, 2년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특수학교라는 존재는 알게 됐는데 나랑은 관련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그럼 내가 가서 그 어려운 애들 좀 수학이라도 좀 가르쳐주고 나으면 나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또 특수학교에 처음 갔는데 애들이 기차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 있는 애가 난 기관차에 하면서 뿡뿡 막 이러면서 이건 아닌데 이상하게 올림피아드 출신의 바이올린 켜고 엄친아였는데 근데 뿡뿡이 뭐야 중학생인데 사실 근데 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점자를 제대로 안 배우고 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무시하던 그 녀석들 사이에서 한 중간 이하 정도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 기차놀이 하던 그 녀석들이 뭐 어른이 애한테 맞고 쓰러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죠 처음에. 이게 수학도 그랬어요. 수학은 안 그랬어요. 수학. 그건 이제 점자로 시험지를 주면은 우리 창훈 씨도 잘 알겠지만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몇십 페이지씩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점자를 처음 배웠을 때니까 한 페이지 읽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 1, 2, 3, 4, 5번 풀다 보면 종이 쳐요. 수학은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글씨가 상대적으로 좋구나. 그렇죠. 근데 다행히 저는 6학년 때 이미 중학교 3학년 수학 정도까지는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만 읽으면 뭐 답 쓰는 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어쩌면은 제가 그 특수학교 가서도 수학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점자 양이 적어서. 그러면은 우리 승준쌤은 점자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수학과 관련돼서 수학 재활을 따로 받거나 이런 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봤던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중학교 수학할 때까지만 해도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거까지는. 네. 고등학교 때는 어려워졌고 고등학교 때도 수학은 사실 어려웠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수학 그만 물어보자. 좀 짜증난다 이제. 너무 그냥 해서 이거는 사고의 문제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게 막 풀어가지고 뭔가 답이 남들보다 먼저 나올 때 되게 막 기쁘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당장 만나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안승준 선생님 개인의 의견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승준 씨 그러면은 나 혼자 수학을 그렇게 잘하게 된 거는 오케이인데 그 뒤에 내가 잘하는 걸 어떻게 남들을 알려줄 생각, 수학 교사가 될 생각은 또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몇 번 고비가 있었죠.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일단 교재가 없었어요. 수학책도 저희가 다닐 때는 특수학교 책이 달랐어요. 굉장히 쉬운 내용만 나와 있는. 그런데다가 일단 문제지를 풀어야 뭔가 수능을 볼 텐데 제가 봤던 정석책 딱 한 권이 있어요. 88년도산. 그 한 권으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공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사실 수능 때 유형을 외워서 갖다가 대입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때 푸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고3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시각장애인 분이 계셨던 거예요. 와, 근데 될 수가 있겠구나. 너무 수학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도움을 진짜로 많이 받았고, 두 번째 계기는 교육 실습이란 걸 가잖아요, 4학년 때. 근데 애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수학을 이렇게 잘 가르치시냐. 그래서 저는 내가 수학을 좀 잘하긴 하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경력도 저렇게 오래진 분들도 많고 한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냥 젊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제가 수학을 푸는 방식이 언젠가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수학을 계속 하고 싶었고 하니까 뭐 방정식이든 함수든 나름의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멋진 수학자도 좋지만 이 자리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갑자기 교사의 꿈을 꾸게 되죠. 4학년 말.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또 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이게 자격제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그래, 저는 맞아. 일반 수학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특수학교에 가려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학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특수교육 대학원을 가려면 특수학교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교사가 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마침 그때 지금 실무사라고 하는 특수교육 보조원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보조원을 3년 동안 하면서 비로소 수학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한 교사 경력이 꽤 되신 거잖아요. 어때요? 이 교사라는 직업이 잘 맞고 계속 앞으로도 해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세요? 아이들하고 만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장애를 먼저 가진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가 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의 입장에서 물어본 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구나라는 소속감 같은 거는 굉장히 진하게 있어요. 네. 소속감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좀 학생들의 감동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겠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게 많은데 가장 기억나는 건 이거죠. 선생님이 수학교사로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친해질 수 있었을 텐데. 하필 수학. 하필 수학이라. 도덕이나 체육 선생님이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국어만 됐어도 좀 나았을 텐데 수학은 약간 38선 같은 느낌이 있대요. 내가 굳이 절대 안 넘고 싶은 영역에 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는 그럼요. 아름다운 얘기였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